짓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벽달이에요. 오늘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진짜 많이 꼬맹맹이 소리가 나는 상태인데 최대한 정상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긴 주제는 아니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생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보여드렸지만 결국 왜 생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생식을 처음에 알아봤을 때 생식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들이 너무 많았어서 혹시 나쁠 줄만 알고 시중에 파는 사료들만 계속 고집하게 됐던 그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 생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생식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생식의 안정성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사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의 문제점을 쭉 읊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식이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는 되게 나름 좋은 사료를 열심히 성분을 봐가면서 단백질도 30% 이상 되는 것들을 먹였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관심이 많았고 주성분도 나름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었지만 세세하게 이 단백질이 내 강아지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료가 많은 리콜들이 되면서 제가 먹이던 사료는 아니지만 같은 자사에 있는 브랜드가 리콜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유가 성분표에 있는 성분들이 브랜드에서 홍보한 만큼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소송이 들어가서 결국 리콜을 당한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런 사례는 되게 흔하죠. 그때 내가 믿고 있던 브랜드도 결국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고 아무리 신뢰가 가는 브랜드들도 완벽하게 정직하지 않구나.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그 문제점에서부터 저는 꼬리를 물어서 그러면은 이왕 주는 거 더 좋게 줄 수 있는 옵션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생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일단 사료는 보존의 문제와 그리고 살균의 문제 때문에 고온에서 단백질을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익히는 고온에 노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환원당, 그러니까 환원당은 reducing sugar라고 해서 전자를 빼앗는 역할을 하는데 아미노산이 환원당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아미노산이 어떻게 바뀌냐면 MRP하고 AGE들로 이렇게 바뀌는데 얘네들은 이름은 중요하지는 사실 않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많이 신체에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질병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동물한테서도 발견했고 사람한테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일단 당뇨, 알츠하이머, 그리고 많은 음식 알레르기, 심장계 질환과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와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에 더 많은 질병들과 관계가 있다고 연구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근데 결국 얘네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다른 문제점은 장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하가 되냐면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장 내에 사는 미생물들도
굉장히 변하게 돼요. 근데 강아지들이 이런 사료의 문제점을 계속 축적하게 됐을 경우에 장내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또한 이런 아까 말했던 신체적인 질병들과 또 연관이 있다고 현재 과학적 측면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아지들은 사료 성분표에서도 보면 마그네슘과 포스포러스, 칼슘, 그리고 아연 얘네들을 섭취한다고 성분표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먹는 건사료 때문에 장내 미생물들은 얘네들을 먹는 만큼 흡수를 할 수가 없게끔 이미 신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분표에는 나와 있어도 내 강아지가 그걸 흡수했다는 보장이 없게 되는 거죠. 또한 또 사료의 문제점은 물 섭취량이 아주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런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나물을 먹던 고기를 먹던 밥을 먹던 다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음식에. 근데 강아지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수분은 짝짝짝 다 뽑아버린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영양가가 높은 건빵을 평생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계속 섭취해주지 않는 이상 수분이 낮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칼슘 배출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방광염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실제로 많은 고양이들이 노묘가 됐을 때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과 반려묘도 이런 건사료의 문제점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는 사실 물을 굉장히 섭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먹었을 때 수의사분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서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얘가 매번 그렇게 물을 잘 마시고 있나도 사실상 잘 모르겠고 알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꺼림칙한 거예요. 내 강아지가 그 많은 성분표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먹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얘 몸은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좋은 사료의 장점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해서 비싸고 최대한 좋은 사료를 성분 봐가면서 먹였는데 그것들의 장점을 섭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건사료는 가장 크게는 고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형돼서 여러 가지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사료에 있는 많은 미네랄들을 섭취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질병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건사료는 수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무리 수분을 따로 섭취한다 그래도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생식으로 결국 바꾸려고 굉장히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왔던 생식이 위험하다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수의사들은 생식을 권하지 않는다. 왜냐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이런 것들 어쩔 거느냐. 견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먹이고 있다. 이런 외국 자료들도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생닭과 생고기를 먹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가장 크게 항상 말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이런 균들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식을 먹지 않는 한 36% 이상의 개들도 건사료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변해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어요. 그 말은 결국 건사료도 이미 살모넬라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배출이 됐지만 강아지는 사실 장이 굉장히 짧아서 살모넬라균을 먹어도 이제 흡수를 하기도 전에 장에서 배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랑은 다르게 이런 균들에 대해서 건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건사료에도 살모넬라균이 있고 거의 반 정도 되는 개들도 이미 살모넬라균을 배출하고 있는 마당에 살모넬라균이 생식에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모넬라균이 알다시피 계란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노약자에게는 안 좋아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되게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살모넬라균을 죽일 수 있는 유아용 스프레이를 따로 사서 얘 생식을 소분하는 곳들과 그리고 매번 밥을 먹고 나서 다 스프레이를 닦고 그리고 물티슈로도 한 번 더 닦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생식을 먹은 그릇들도 다른 수세미로 저는 항상 설거지도 하거든요. 그리고 열탕 소독이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소독도 꼭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정도 했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상 저희도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먹을 때 조리기구가 생고기 닿는데도 설거지 대수롭지 않게 하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닦아주고 아이는 집에서 특히 신경만 써주신다면 저는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박테리아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국처럼 사냥을 나가서 잡아오는 야생 고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냥을 해서 갖고 오는 고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바깥에서 사내는 고기는 생식으로 주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사냥해온 고기를 먹이고 싶으면 일주일 이상 급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 나서야 급여를 하면 바이러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돼지나 이런 것들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데 저희는 야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잡혀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냉동된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 된 고기를 먹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얼려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 고기들만 피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런 고기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고기들은 뭐가 있냐면 북극곰이랑 바다코끼리 이런 고기들은 바이러스가 얼려도 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고기를 먹일 리가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생식을 먹었을 때 저는 이것도 심지어 알아봤어요. 왜냐면 입에 생식이 다 입 주위 털이 묻고 저한테 뽀뽀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해서 찾아봤었는데 강아지는 침에 있는 살균 능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침에서 살모넬라균을 실제로 살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강아지는 입 안에 살모넬라균이 계속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도루가 생식을 하고 나서 바로 입을 뽀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뽀뽀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실제로 강아지들의 침은 항박테리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 주위도 다 핥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살모넬라균은 저희에게 묻어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사료의 문제점들을 제가 생식을 먹이고 나서 어떻게 생식이 보완했는지에 대해 느끼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는 생식이 익힌 고기보다 그리고 익힌 고기는 건사료보다 더 이렇게 이 단계별로 단백질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섭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수분량 때문에 방광염과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병되는 것을 낮춰주기 때문에 결국 수명이 연장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아지마다 종 특성상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상 노출되는 오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식을 하는 강아지들은 단백질과 그리고 장과 여러 가지의 영양들에 인해서 좋은 건강을 건사료 먹는 강아지들보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20년 안팎으로 사는 강아지들이 건사료를 먹는 강아지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는 수명이 늘어난 거에서 생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만족을 느껴요. 감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물 섭취량을 생식을 주면서 물 섭취량이 조금 낮아졌길래 혹시나 얘가 너무 물을 안 먹나 싶어서 정수기를 사서 이런 식으로 물을 따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수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생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건사료 먹던 만큼의 물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 상태를 봤을 때도 전혀 무르거나 그런 감이 없어서 사실 저는 도루가 훨씬 더 많은 물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취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사실 도로는 애초에 체취가 많이 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일단 알레르기성도 없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핥는 아이도 아니라서 체취가 거의 나지 않았었는데, 냄새에 진짜 민감한 친구들이 놀러와도 체취가 거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은 강아지 냄새가 너희 집에서 났었는데, 그리고 얘 몸에서도 났었는데 지금은 야, 냄새가 아무리 맡아도 안 나 라는 말을 진짜 여러 사람한테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취가 없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만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실 사료량을 따지자면 요만한 컵으로 하루에 2컵씩 먹었었어요. 그럼 제가 봐도 배가 안 찰 것 같거든요.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생식을 주기 시작했더니 어머,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이 막 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체중은 찌지 않고 근육량은 더 늘어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훨씬 더 활동성이 많아졌고요. 원래 좀 차분한 아이기도 한데 바깥에 나갔을 때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쾌활해 보이는 정도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육량도 너무 늘어나서 이렇게 조금 근육돼지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뼈를 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안 그래도 이빨도 원래 깨끗한 애였는데 진짜 치석이 안 생겨요. 이제 막 닭발이나 목뼈 같은 걸 주기 시작하고 나서는 뒤에 어금니를 써서 항상 아그작 씹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씹는다고 한 번에 쫙 잘라지는 고기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그작 야금야금 계속 씹더라고요, 닭뼈도. 그러고 나서 이빨을 닦으려고 보면 항상 어금니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스케일링하는 쬐끄만 도구 갖고 이렇게 긁어내주기도 하고 해서 깨끗한 이빨을 칫솔질과 함께 노력을 해서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뭐 칫솔질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너무 깨끗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도로는 3살이 되는데 건강검진 가도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건강검진을 가면 칭찬을 받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고 생식에 관해서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걱정해야 될 만한 큰 위험성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건사료 또한 아무리 영양가가 성분표에 높다고 해도 저희 강아지가 그걸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지 않은 아미노산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생식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건사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코맹맹이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